이쪽으로 거기 이쪽에서 쭉 안쪽으로 쭉쭉 네, 하나 폭발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전에서 멀리 오셨는데요. 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 폭발사고, 하나 폭발사고 유가족분들 오셨습니다. 고 김승혜 군 어머니 이순자 명영식님 오셨습니다. 네, 고 김태우 노동자 유가족 김상구 김팔종 오셨습니다. 고 김영준 노동자 김선종 최인수 김용동 유가족분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유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님과 대변인님 오셨고, 네,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안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사회를 맡은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순서는 보도자료 나온 대로 하겠고요. 먼저 여는 발언으로 김종대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4일 참으로 안타까운 3명의 젊은이가 하나 대전공장에서 불의의 폭발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이 3명의 노동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고, 또 그 이후로 회사 측의 무성의와 정부 측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유가족들의 아픔은 더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경험이 없는 갓 들어온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노동자를 포함해서 3명의 노동자가 위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내몰려서 결국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산 현장에서 임금 피크제다, 또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퇴출되고, 과거에 40대, 50대가 맡고 있던 조장이 이제는 31살, 채 10년이 되지 않은 젊은 조장에게로 그 책임이 떠맡겨졌으며, 또한 만 24살에 이제 갓 1년이 되지 않은, 또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 대전공장은 작년 5월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이미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연이어 같은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한 어떤 실수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회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자 우리 노동의 현 주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방치하고 계속 작업을 시켰을 때 영국이나 독일에서 시행하는 기업살인법에 의하면 이것은 기업의 범죄 행위로 인식됩니다. 정의당은 오늘의 이 아픔을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업살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가족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왜 작업장에 부적절한 인원이 편성됐는지, 실제로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유족들에게는 설명되지 않고 있고, 또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의 장면을 담은 CCTV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넘은 이 시점까지 유족들에게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 작년에 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방위사업청을 감사하는 저의 책임과 권한을 안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한 방위사업청의 감독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회사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또 관련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후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맺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업살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정치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론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연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같이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고가 지난 지 꽤 됐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대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조차 가족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번에 특별근로감독 때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났고 또 다시 젊은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많이 억울해하시고 진상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고 김영준 노동자의 어머님인 최인숙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1년 된 지 한 달 만에 죽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형준이 엄마입니다. 형준이가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불꽃처럼 기가 막히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기업 하나에 입사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고 제가 평범한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대기업 하나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한 달 된 인턴이 혼자서 거기에 가서 일을 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한화와 관련 국가기관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 그 억울한 죽음에도 모자라서 올해 다시 3명의 청년들을 죽게 만든 책임을 짓고 원인을 진상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방금 말씀하신 김인숙 어머님의 아들 김영준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4살 고 김영준 씨와 동갑인 노동자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만큼 진상규명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많은 언론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박혜영 저희가 박혜영 노무사님이 이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네, 그러면 유가족 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 김영준 씨 외삼촌 이모부이시자 유가족 대표를 맡고 계신 김용동 저는 현재 25살 김태훈이 사망자 김태훈의 이모부 되는 사람이고요. 현재 유가족분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오늘 11일차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정의당의 도움으로 김종대 의원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사고 이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방위사업청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했어요. 위험성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회사에서 즉 해당 직원들에게 위험안전성 발굴서라는 것을 제안을 받아서 또 그 위험성 있는 현장을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작년 사고 이후에 약 4번에 걸쳐서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회사 직원의 해당 직원의 이 사업장은 내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을 한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살인 현장에 들어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는 지금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혀 답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현장 작업 위험성 평가를 작년 5월 사고 이후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사고 2달 전에 그 현장 위험성 평가를 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내용들, 이 사업장이 이용공실, 경화실, 충전실에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방위사업청, 회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금년 7월에 이번 폭발 사고 난 그 이용공실을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현장에 어린애들, 작년에 돌아가신 분 청년이 평균 나이가 27세였어요. 금년에 2월 14일 날 돌아가신 분 평균 나이가 27세예요. 왜 갓 입사한 지 이제 1년 안팎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까? 20년, 30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사고가 안 났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성을 알고 있는 그 작업 현장에 젊은 애들만, 경험도 없는 애들만 들여보내서 사고가 나게 했을까요? 죽게 했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요영이도 살아있는 죽은 아이들의 동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될 위협을 안 느끼고 그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관계당국은 이걸 정말로 진짜로 진정성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언론들이나 시민들이 또 회사에서 또 관계당국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번 2차 사고는 절대 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것을 취재하셔가지고 회사, 고용노동청, 방위사업청이 각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졸업식 하루 앞두고 그렇게 죽어간 인턴 우리 아들 형준이 사건 당일 이사하려고 계획했는데 휴가도 내지 못했던 태훈이 아침 일찍 자는 어린 딸을 두고 출근했다가 사고 직전에 영상통화로 아빠 오늘 일찍 간다고 얘기했던 승혜씨, 이렇게 죽어간 20, 30대 청년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아들로 여기고 꼭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취재 부탁드리고요. 네, 전문가 발언으로 네, 박형 노무사님이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희 아들 김승희 엄마는 저같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우리 아들이 사인해서 수술을 엄마 걱정 말고 나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아프고 엄마 죽도 사다 주고 왜 엄마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 딸이 산에 올려 과일다를 먹고 다니는데 너무 네,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보시고 들으신 이야기들 잘 기억하셔서 꼭 기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한국에서는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영국 이야기 하셨는데요. 영국에서 노동자 1명이 죽을 때 한국에서 7, 8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이 망할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기업들은 작은 사고 하나도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고쳐서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단지 태어난 나라가 달라서 더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왜 직장의 위험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사망사고로도 개선되지 않는지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또 죽어갈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여기 유가족분들 굉장히 힘들게 오셨습니다. 오늘 기사 쓰고 내보내기 힘든 날인 것 압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자식들을 두고 서울까지 오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벌러 갔다가 살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는 가족은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김태훈 노동자 외삼촌이신 김팔종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폭발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9개월 만에 또 3명의 사망.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지난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OECD 중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또다시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는 하나 공장에서 지난 2월 14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명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5살을 딸을 둔 31세의 청년 노동자, 출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0세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하나 대전공장은 작년 5월 29일 5명의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1년간 같은 공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을 방치할 것입니까? 오늘 하나 폭발 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폭발 사고는 노동자의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만연한 후진적 안전관리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라는 큰 아픔을 겪어도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48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또 3명의 노동자가 아니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윤을 얻지만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런 참사는 엄연한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는 안전불감이라는 행위자가 모호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전불감이라는 용어로 사고를 설명하는 것은 범죄를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하나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공장이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사고가 난 지 2주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의 CCTV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하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는 산재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 NICT, 하나의 공장에서는 무력합니다. 또다시 사람이 죽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유가족은 하나 폭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연이은 사고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위산업청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하나, 9개월간 8명의 노동자를 죽인 하나 김승현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족 면담을 진행하라. 하나, 사고의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하나, 대통령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9년 2월 26일 하나 폭발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 김종대 의원실 노동건강위원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의당 대전시당.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오늘 언론환경이 여러 뉴스가 많은데요. 꼭 기사 내보내주시고 이 내용 후속으로 많이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